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주제는 뭡니까? 오늘의 주제는 베트남에서 이제 한국 분들이 살고 싶어 하시는데 베트남에서 살면서 이제 시간에 대한 그런 개념적인 거를 얘기하고자. 베트남 좋습니다. 일단은 따뜻하고 겨울에 날씨 좋고 물가 싸고 그래서 뭐 은퇴하고 뭐 일로 오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디지털 노마드 분들 그런 분들도 동남아 많이 오시고 또 안태원 가면 외국인들 많아요. 아, 예. 젊은 외국인들도 많아. 동남아 베트남에서 사는 거 매력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동남아 중에서 베트남, 필리핀, 태국 다 비슷비슷하겠지만 저는 베트남밖에 안 살아봐서 베트남 사람들에 대한 문화, 그러니까 제 얘기 들어보시고 아 여기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시면 다른 나라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일단 좋은 점은 말씀드렸어요. 날씨, 물가 요거는 진짜 좋아요. 근데 이제 베트남 사람들하고 이제 생활해보면 시간 개념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 개념도 결국은 상대랑 약속을 해서 상대에 대한 배려잖아요. 그게 너무 없어.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통문화 얘기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일단 기본적으로 없기 때문에 운전을 마음대로 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고, 시간 개념도 똑같은 것 같아요. 상대방이 아무리 기다리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다낭 외국어대학교 4년을 다녔는데 아침 7시에 수업을 하면은 저는 학생이니까 지각 체크하면 안 되잖아요. 지각 3번 하면 결석 처리하거든요. 저는 이제 점수도 있고 하니까 항상 7시면은 5분 전이나 10분 전에 간단 말이에요. 근데 교수님들은 안 와. 한 10분 계시면 제 시간 지키시는 분은 한 분, 두 분밖에 없어요. 대부분은 안 오세요. 근데 저도 뭐 베트남 문화련이 해서 처음에는 그냥 이해하려고 그랬어요. 아, 뭐 일이 있어서 조금 늦게 했구나. 근데 제가 이게 쌓이고 하니까 저도 이제 교수님이 늦으면 제가 뭐라 하거든요. 그나마 양심적인 분들은 제가 뭐라 하는 거 아니까 늦을 것 같으면 미리 문자를 줘요. 뭐 또 변명을 대. 아, 이래서 7시 30분까지 갈게. 이래서 7시 45분까지 갈게. 처음부터 얘기하든가. 내가 출발하기 전에. 저는 이미 학교 와 있는데. 네네. 그거는 양반이고 아예 말도 없어. 그냥 지각이야. 그래서 일단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어요. 상대방이 기다리는 시간을 존중해 주지 않는다는 거지. 기다리는 사람은 뭐예요? 그냥 멍 때리고 뭐 핸드폰이나 보고 있어요. 할 거 없어. 근데 제가 동아대학교에서 그 강사 생활을 1년 했었어요. 애들을 1년 가르쳤어. 그러면 저도 수업 시간이 아침에 7시일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저는 선생님이니까 수업 준비도 해야 되고 컴퓨터도 설치되고 뭐 하면 저는 한 6시 30분에서 40분 사이에 가야 된단 말이야. 교실도 찾아가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이제 도착해서 딱 한 6시 한 50분부터 애들을 보고 있으면 안 와. 그냥 이게 문화야, 문화. 그러니까 정시, 제 시간, 약속 30분 전에 간다, 뭐 약속 10분 전에 간다, 늦어도 5분 전에 간다라는 개념이 없어요. 7시에 약속이면 7시 대약속이야. 8시 안에만 들어오면 된다는 이게 너무 러프해요. 근데 제가 수업을 해도 그렇다니까. 제가 아무리 애들한테 교육을 해봤거든요. 야, 니네들 지각하면 이거 다 체크할 거고, 이거 3번 쌓이면 결석 처리할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면 말로만 알았다 그러고, 그 다음 수업에 또 지각해. 그래서 저는 얘기해요. 너 지각했다. 그러면 저번 영상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베트남 사람들이 변명을 엄청 해요, 변명. 이유 없는 그게 없어. 제가 처음에 경고를 했어. 너 지각이네. 오케이. 다음에 또 지각이. 너 2번째야. 그러면 또 변명을 대기 시작해. 아, 저기 선생님 사실은 오토바이가 고장나서 뻔한 스토리야. 근데 그 좀 창의적인 스토리여야 되는데 맨날 그거야. 부모님 가족이 뭐 몸이 아프다. 2번째 차가 막혔다. 3번째 오토바이가 고장났다. 이 뻔한 스토리이기 때문에 뻔한 변명은
아, 그냥 기본적으로 장착돼 있구나. 패시브 스킬이야, 패시브 스킬. 그러니까 변명은 일단은 아무나 웬만한 베트남인들은 패시브 스킬로 장착이 돼 있어요. 변명하는 거는. 그래서 이 문화는 바꿀 수가 없어. 학교 다니셨을 때 이제 학생이었을 때 네. 다른 학우들을 또 많이 늦었나요? 3학년 때 예를 들어 볼게요. 2명이 했어요. 저랑 3학년 2명이 했는데 걔도 항상 늦어. 걔는 현지화가 됐어. 그래서 자, 현지화가 된 그 친구랑 저랑 이렇게 비교하면 저는 한국 생활할 때 군대 생활해서 그런가 이 시간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철두철미해요. 남들하고 약속을 하면 늦게 가는 게 부끄럽고 좀 그래. 좀 양심이 좀 찝찝하고 아니면 늦으면 미리 미안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편이고. 근데 그 친구는 현지화가 잘 돼 있어 갖고 잘 늦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 늦지 마라 해도 안 되더라고. 저보다 24살 어렸어. 어린애기 때문에 애가 아직 그 가치관이 정립이 안 됐을 수도 있어. 뭐 걔는 또 뭐 저 아저씨는 맨날 휴가 간다고 뭐라 하고 싫어할 수도 있겠지.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저같이 시간 개념 이렇게 사소한 거에 집착하는 사람들을 이 동남아, 이 베트남에 와서 이 러프한 사상, 이게 러프한 가치관을 만나면 속이 터져서 죽을 수가 있다. 그러면은 해결 방법은 사람들하고 안 엮이면 돼. 약속을 안 하면 되고, 약속을 하면 자기도 늦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죠. 자기도 현지화 돼야 돼. 7시 약속이면 7시 반에 나가야 돼. 근데 그게 사람마다 다르다니까. 근데 내가 만약에 7시 약속해놓고 7시 반에 나갔는데 피디님이 여기 앉아있어. 그럼 나는 부끄러워. 근데 베트남 사람들은 그런 부끄러운 게 없다. 근데 이제 지금 수진회의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직원들에 대한 이제 지각이나 네. 그런 관리들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1호점은 포스에 그게 있어요. 출근 도장. 출근하면 이제 찍히면 이제 지각하면 벌금이 알아서 나가는 거야. 근데 그거야 뭐 자기가 거짓말하면 되지. 포스 늦게 눌렀다고. 아니 한 명이 대신 다 눌러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벌금으로 운영하긴 하는데 저도 한 5분 10분 정도는 그냥 봐줘요. 봐주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침 9시 오픈인데 9시에 손님이 바로 올 때도 있지만 보통은 대부분 9시 오시는 분들은 예약 손님이에요. 예약 손님 있을 때는 또 잘 지키기 때문에 그건 괜찮아. 근데 예를 들어서 2호점 같은 경우에는 9시 오픈인데 어제도 9시 5분에 열더라고. 그래서 뭐 그 정도는 5분 정도는 괜찮잖아요. 근데 제가 답답한 거는 한 30분 뭐 이래 돼 버리면, 근데 30분 이런 걸 예사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늦어도 한 5분 10분? 그렇죠. 맞아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늦을 때 심하게 늦어. 도착했을 때 미안하다는 소리 안 해. 저도 그런 경험이 많아가지고. 좀 그래서- 뭐라고 해야 조금 미안하다고 할까 말까 하는 정도. 그러니까 이게 패시브 스킬로 장착된 게 그런 문화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자기가 늦어서 상대방한테 피해를 줬구나 그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통 문화에서도 자기가 운전을 이상하게 했을 때 뒷사람한테 옆 사람한테 피해가 간다는 거를, 그런 거를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일단 본인 위주로, 본인 우선.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살라고 생각하셨다가 얘네들 시간 약속 너무 안 지키는데 이런 생각하면. 근데 필리핀도 그렇다고 들었거든요. 태국은 잘 모르겠지. 동남아가 좀 날씨 때문인가 모르겠습니다. 좀. 근데 보통 오토바이를 많이 타고 다니기 때문에 예. 보통 한국처럼 차를 많이 끌고 다니면 뭐 교통체증이 많이 있을 건데 예. 또 베트남이 그런 것도 없는데 왜 늦는지는 좀 차도 이해가 안 안 막혀. 가더라고요. 차도 안 막혀. 다낭은 그렇죠. 다낭은 차도 안 막히는데
일반적으로 베트남에 이제 오토바이를 많이 타니까 교통체증이 거의 걸릴 만한 이유가 없는데 이유가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1시에 약속이면 1시에 출발해도 된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게 문화인 것 같아요. 저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1시에 약속이면 1시에 씻어요. 그래서 포기했어. 어? 야, 대단하다. 이 와이프를 기다려주는 사람도 대단하다. 1시에 약속했는데. 아니면 서로 암묵적으로 1시에 약속은 1시 정각에 보자. 이게 아닌 거지. 1시 때에 보자. 1시에 집에 나갈 거다.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그렇지. 1시쯤 보자라는 거지. 대충 1시쯤 보자. 암묵적으로. 1시 넘어서 대충. 그런 거죠, 이제. 모르겠다. 짜장면 집에 전화하면은 네. 언제 출발했다. 갔다 이제 출발했다. 아. 그래놓고 이제 출발을 안 한 거죠. 맞아. 그런 거죠. 맞아. 그런 것도 맞아. 그러니까 그게 한국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양심이 정말 도덕적인 사람은 거짓말이잖아요. 나는 출발도 안 했는데 출발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상대방을 기만하는 행위잖아요. 기만하는 행위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문화가 발전돼서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것도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날이 더워서 뭐 여름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이 발열이 돼 갖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핵심적인 말은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고 상대방을 어떻게 보면 기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에 커서도 뭐 시간 약속을 안 지키거나 더 잘못되면은 일단은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에 거짓말 잘하고 사기까지 칠 수 있다. 사기를 치고 남을 기만하고 남의 돈을 이렇게 슈킹해도 전혀 양심에 그런 게 없다. 오늘은 베트남 문화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이제 시간 개념과 일부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